오늘날의 TV는 다양한 AI 기술들이 적용되어 TV 그 이상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시청 습관을 분석하여 콘텐츠를 추천하고 음성 인식으로 TV를 제어할 수 있으며 AI로 배경화면도 생성해주는 등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 화질, 음질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AI는 TV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알고 있는 챗GPT 같은 AI는 방대한 양의 지식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변할 수 있는 좀 제너럴한 그런 AI라고 볼 수 있고요. TV의 경우에는 챗GPT와 달리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의 짧은 순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서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가 없고 TV 자체적으로 온디바이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특정 태스크를 위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TV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을 해서 할 수 있느냐에 집중을 했고요. TV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편적인 AI를 TV에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연산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물리적 시간의 딜레이가 발생하며 실사용은 불가능하죠. 이처럼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삼성이 찾은 해답은 초경량, 고성능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MPU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모든 명령어가 될 수 있는 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지잖아요, 사실은. 개발의 측면에서 어려운 게 굉장히 경량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퀄리티는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이미 있는 모델을 갖다가 줄이려면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가지치기, 프루닝이라 그래서 가지치기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티처라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티처한테 내가 배우는 스튜던트 모델을 작게 만들어 놓고 계속 티처와 스튜던트 간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온디바이스 AI를 준비했습니다. AI를 통한 화질 개선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AI를 TV 사운드에 적용했고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는 3세대 칩을 통한 더 진보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3세대 칩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SoC를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2006년부터 TV 전용 진정한 의미의 SoC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MPU가 내장된 SoC를 TV 업계 최초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전해서 이제 3세대 SoC가 된 거고. 뉴럴넷이 들어가는 NPU도 있지만 CPU도 있고 DSP도 있습니다. CPU는 이제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면 DSP는 디지털 도메인에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프로세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세대 NPU가 들어가면서 대사의 전달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 부분에서 상당히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해상도, 저화질 콘텐츠를 고화질, 고해상도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해상도로 바꾸려면 중간에 없던 픽셀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러는데 사람보다 사실은 AI가 더 잘 구분을 해내요, 지금은. 근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512개 정도 지금 구분을 해놓고 나름 학습을 계속 진행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프 보시다가 골프볼이 쭉쭉 끊어지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 골프볼 같은 걸 디텍션하고 그걸 갖다가 모션을 계속 트래킹해서 스무스한 모션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서 화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가 뭔가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 이퀄라이저 같이 저음이나 고음, 중음 같은 것만 조절해서는 충분하게 효과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AI를 활용해서 소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분리한 후에 지금은 대사가 배경에 묻혀서 안 들리는 상황이네. 그 경우에는 저희가 또 대사를 자동으로 키워줘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컨텐츠를 보든 어떤 공간에서 보든 그다음 제가 볼륨을 작게 놓든 크게 놓든 항상 나는 대사를 잘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거를 다시 리믹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AI를 활용한 홈 리마스터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화질과 음질이 객관적인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해도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는 모두 각자 생활 패턴에 맞춰 시청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블랙이 진짜 블랙처럼 잘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블랙이면서도 그 안에 디테일한 게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도 환경도 분석하고 영상도 분석해가지고 필요에 맞춰서 이때는 블랙에서도 나름 디테일을 살리고 이때는 완전히 블랙에 잠기게 하고, 예를 들어서 1인칭 슈팅 게임 하는 경우에 저걸 잘 보기 위해서 화질 세팅을 일부러 막 조정을 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해요, 게임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그 게임의 장르를 분석해서 화질 세팅으로 자동으로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 TV에는 마이크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V에 부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공간의 특성을 인식을 해서 보정을 하는 건데, 실제 소비자가 있는 위치에 마이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AI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TV에 있는 마이크와 소비자 위치에서 패턴이 있음을 알아냈고요.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어떤 소비자의 공간에 가더라도 그 청취자의 음향 특성을 보정하는 기술이 또 다른 AI로 TV에 들어있습니다.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당장 눈앞에서 보고 듣는 실감나는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은 TV의 숙제가 되었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기술은 바로 큐 심포니 기능입니다. 심포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대형 화면에서 이머시브 스크린과 이머시브 사운드를 주기 위해서 전면에서는 TV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고 밑바닥에서는 큰 우퍼와 저음, 사운드바의 저음, 서라운드를 강화할 수 있는 그게 심포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각 위치에 맞게끔 AI 기술을 써서 모든 스피커를 다 활용해서 최고의 소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덕트 개발하고 이러는 것들을 사람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 프로덕트 만드는 거는 애를 막 키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이렇게 출시하는 거는 애를 시집 보내거나 장가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소비자가 막 쓰는 거는 우리가 그들이 가서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고.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 갖고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게 되잖아요. 제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AI를 하자라고 했던 그 로직이 명확히 하나가 있었는데요. AI 성능을 올리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삼성 TV는 전 세계적으로 마켓쉐어 1위이기 때문에 AI를 잘하는 어떤 연구소, 어떤 기업들보다 TV 사용에 관련된 데이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가 우리가 제일 많으니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논리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게 성과가 나왔고, 도전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타사 대비 AI 관련된 사운드는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